자, 73페이지 무효 등기 유용입니다. 무효 등기 유용. 자, 자, 먼저 보세요. 갑이 을에게 돈을 대합니다. 그리고 을 소유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그리고 변제기에 을이 변제를 합니다. 자, 변제를 하게 되면은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은 이러한 담보물권도 저당권자가 등기 말소 없이 그 등기는 무효라 했잖아요. 그렇죠? 무효라 했습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하지 않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이 무효 등기 유용입니다. 무효 등기 유용. 자, 세 번째 보면은, 자, 저당권 등기는 말소하지 않더라도 뭐다? 무효입니다. 자, 네 번째 읽으면 무효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을이 갑에게 돈을 빌리고 무효 등기를 그대로 채권 담보로 이용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을이 돈을 변제할 때 한 달 후에 다시 내가 뭐다? 돈을 빌리겠다 라고 한다면 원칙적으로 뭘 해야 된다? 저당권 설정된 기존에 있는 무효 등기를 말소하고 새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러한 무효 등기를 유용하게 할 수 있는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 소송 경제상 그 말소를 하지 않고 그 무효 등기를 그대로 뭐다? 유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이유가 있어야 되죠.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요건? 5번. 무효 등기 유용은 합의가 이르기 전에 뭐다?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에만 한해서 뭐다? 유효합니다.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 후에 돈을 빌리고 다시 뭐다? 저당권 설정 등기 없이 그 무효 등기를 그대로 활용하자라고 했으면 그 한 달 사이에 뭐다? 가압류하든지 가처분하든지 저당권하든지 이게 제3자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 자, 우측에 한번 읽어보시죠. 매일 진행 건물의 등기는 당사자가 이를 그곳에 새로 신축한 건물의 등기에 가능한 의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무효이다. 아까 우리 건물을 철거하고 멸실 등기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하지 않고 구 건물 표제부만 변경 등기해서 하는 거 전용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무효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표시 변경 등기, 그러니까 구 건물을 말소해야 되는데 멸실시켜야 되는데 그 등기를 멸실시키지 않고 표시 변경 등기를 한 경우, 그렇죠? 이때는 뭐다? 전용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전히 그건 무효입니다. 자, 여섯 번째,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이기 청구권입니다. 자, 그 그림을 보면은 갑소유 부동산을 을이 등기를 유지한 겁니다. 유지한 겁니다. 그래서 을이 다시 누구한테 팔아먹었어요? 병한테 팔아먹었습니다. 자,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렇죠? 자, 못하면은 이제 진정한 소유자 갑은 소유권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이제 어떻게 가져야 됩니까? 을을 대의해서 병이 말소해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을을 대의해서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고 다시 이제 을 명의로 되면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하게 되면은 갑 명의로 되돌아오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순차적으로 대의해서 말소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병뿐만 아니라 또 병이 정에게 팔아먹고 정이 무에게 팔아먹으면은 굉장히 절차상 번거롭고 지연될 확률이 있잖아요. 가져오려면은. 자, 그러면 바로 갑이 병을 상대로서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느냐? 그렇게 말소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갑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우리 판례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요건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 요건. 두 가지 요건. 첫 번째 뭐라 해야 됐어요? 요건? 이미 자기한테 소유권을 포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을 것. 그렇죠. 갑이 한 번쯤은 자기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이처럼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입니다. 즉, 갑이 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놨다든지, 그렇죠? 예, 그런 경우에는 진정명의 회복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구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도 할 수 있고 또 진정명의 회복원이란 소유권 이전 등기 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알아먹어야 됩니다. 이제. 자, 세 번째입니다.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한 이전 등기 청구권과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기 말소 청구 간의 관계입니다. 원칙적으로 아까 원인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기 말소를 구한댔잖아요. 대유권 행사에서. 그렇죠? 자, 그렇지만 직접 소유권 이전기 구할 수 있다 했습니다. 이 두 청구권의 간의 관계입니다. 두 청구권의 관계입니다. 자, 목적이 동일하죠? 진정한 명의자명으로 소유권 이전기 한 거잖아요. 그렇죠? 목적이 동일하고 또 법적 근거와 성질도 동일합니다. 방해 배제 청구권이잖아요. 그렇죠? 방해 배제 청구권. 즉 소유권이 침해됐기 때문에 병명의로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물권지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이처럼 둘 다마다 법적 성질이 방해 배제 청구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소가 패소되면은 즉 원인 무효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패소되면은 나중에마다 후소, 예를 들어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다? 구할 수 있다 없다? 제기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먼저 뭐다?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구했는데 패소 판결 받았어요. 다시 원인 무효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동일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기판력 때문에 됐습니다. 기판력 때문에 없다. 자, 74페이지 봅시다. 등기 효력. 자, 등기 효력도 문제가 잘 나온 편입니다. 등기 효력. 이번에 등기 효력이 나올 확률이 좀 큽니다. 등기 효력. 등기 효력이라든지 중간 생략 등기라든지 아까 이 매수인의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자, 등기 효력입니다. 일반적 효력과 그 다음에 가등기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 효력 첫 번째입니다. 권리 변동적 효력입니다. 권리 변동적 효력입니다. 그래서 등기 공무원에게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접수한 때 이러한 등기 효력이 발생한 게 아니라 또 등기 필증이 좀 접수하고 등기 필증까지 교부됐다 합시다. 자, 등기 공무원에게 접수하고 등기 필증이 교부됐다 합시다. 근데 정작 등기부 등본에는 뭐다? 기입이 안 된 거예요.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부에 기재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처럼 뭐다?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다. 등기 효력은. 두 번째, 대항적 효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부 A 토지를 이용하기로 하는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등기가 해야 됩니다. 등기까지. 지상권자입니다. 자, A 토지를 이용해서 을이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수목을 식재하기 위해서 뭐다? 타인의 토지를 이용한 걸 우리마다 지상권에 했죠. 자, 등기까지 합니다. 자, 지료는 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지료 지급 합의합니다. 합의를 했습니다. 얼마 주고? 1년에 100만씩, 100만원. 등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지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지료 지급은 지상권 성립 요소도 아니다, 성립 요소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료를 받으려면 뭐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등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등기를 하지 않아도 당사자 사이는 지급하잖아요. 그렇죠? 을은 지료를 지급합니다. 근데 을이 이 지상권을 병에게 양도를 한 겁니다. 지상권 양도. 지상권 양도면은 병이 을이 갑한테 가지고 있는 모든 권리를 누구한테 이전합니까? 이 승계인한테 이전하잖아요. 그렇죠? 자, 이 합의했던 것까지 다 이전합니다. 자, 그러면은 갑은 병에게 즉 지료 청구할 수 있냐 없냐 이거. 지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처럼 등기를 하지 않으면은 갑은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등기 효력은 대항적 효력이 있습니다. 대항적 효력이 있다. 자, 세 번째,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순위 확정적 효력. 자, 우리 순위 확정적 효력은 갑이 을에게 돈을 빌려준 자, 갑이 을에게 대해주고 을은 A 부동산 소유가 있습니다. 저 1순위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다시 병에게 돈을 빌리고 을이 두 번째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자, 그러면 이 목적물이 경매화되면은 제일 먼저 누가 배당을 받고, 갑이 배당을 받고, 그 다음에 누가 병이 배당을 받습니다. 같은 물건이면은 먼저 성립한 물건이 나중에 성립한 물건보다 앞선다. 했잖아요. 이처럼 뭐다?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등기는 뭐다?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다. 자, 네 번째 이제 추정적 효력이 있습니다. 이 추정적 효력이 문제 잘 나옵니다. 이 법률상 권리 추정이라든지 절차 적법 추정 쭉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 우리 법률상 권리 추정입니다.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일단 적법한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뭐한다? 추정됩니다. 그 등기가 일단 유죄되든 뭐하든 간에 일단 등기되면은 뭐한다?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뭐한다? 추정합니다. 추정한다. 자, 두 번째 절차의 적법 추정입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격려된 것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우리 등기를 신청하고 법원에서 뭐다? 그 등기를 격려하고 그 다음에 등기 필증을 교부해 주잖아요.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었다고 뭐한다? 추정됩니다. 등기를 하게 되면은 추정된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려고 해서 첫 번째 A. 적용된다. 자, B랑 똑같습니다. A, B는 같은 표현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B도. 적용된다. 같은 말입니다. A와 B는. 자, C를 한번 읽어보시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있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제출됐다고 볼 수 있죠? 원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제출하려면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 관세마다 증명이 구비되었을 마다 추정할 수 있다. 자, 그다음 D번 읽어보시죠. 추정된다. 추정된다. 자, 세 번째는 등기 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등기 권리 적법 추정입니다. 등기된 모든 부동산 물건에 적법 추정력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등기한 권리는 등기 명의자에게 있는 것으로마다 추정되고 또 저당권 설정될 때마다 피담보 채권 존재도마다 추정됩니다.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가 채권자한테 돈을 빌려줬구나. 피담보 채권이 존재하구나. 나도 추정한다는 거. 이처럼 저당권 등기는 뭐다? 피담보 채권 존재도 추정된다는 거. 자, 10번 보면은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되어도 물권의 효력은 영향이 없고 그 회복 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 명의는 적법한 권리자로 뭐한다? 추정된다. 아까 우리 등기는 발생 요건이다, 효력 요건이다.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전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 있습니다. 전속 요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등기가 불법하게 말소된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유효하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 다음에 리을번 보면 등기 원인 적법 추정입니다. 우리 등기 원인은 많잖아요. 매매라든지 교환이라든지 또 뭐다? 증여라든지 그 등기 원인들이 많죠? 이런 등기 원인이 적법도 추정된다. 적법하게 추정된다. 자, 첫 번째 보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경우 등기 명의는 전 소유자에 대하여마다 적법한 등기 원인에 기한 소유권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두 번째 판매 기간을 제한하는 판매특약이 등급에 기재된 때는 반증이 없는 한 판매특약이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한다 추정된다는 것. 자, 세 번째 등기 명인이 등기 원인 행위의 태양이라든지 과정을 다소 다르게 주장한다 하여 이로써 뭐다 추정력이 깨어지는 건 아닙니다. 깨어지는 건 아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매매 원인인데 그 원인이 이런 뭐다 매매가 아니라 뭐다 어떠한 생활비, 자금 지원을 해서 뭐다 소유권 이전이 해줬다. 그 원인이 이렇게 다르게 주장하더라도 뭐다 일단 뭐다 매매 원인으로 뭐다 등기가 추정됩니다. 자, 미인번 추정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디귿번 소유권 이거는 우리 디귿번에 C번과 같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불법 말소된 거 있죠? 그것과 같습니다. 추정된다는 거. 적법한 권리가 추정된다는 거. 그래서 이 디귿번에 C번과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의미.
자, 그 다음 보면은, 미음본 보면은 추정의 효과를 원용할 수 있는 자입니다. 자, 등기부상 물권 변동의 당사자 사이는 등기 추정령이 당연히 원용되죠. 당사자 사이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매수인은 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는 것은 원용할 수 있죠. 제3자가 주장하더라도 당연히 당사자 사이는 얼마든지 등기 추정력이 원용됩니다. 당사자 사이는. 자, B번 보면은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추정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별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자, 갑이 임차인,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닌데 갑이 임차인에게 소유자인 것처럼 반환 청구를 요구합니다. 반환 청구. 그래서 이 임차인이 무슨 소리냐? 소유자가 병인데 라고 해서 병의 부동산 등기 등본을 이런 재판에 제출을 합니다. 이처럼 제3자도 등기 추정을 원용할 수 있다 없다? 누가 원용해야 되는데? 진정한 소유자 병이 등기 추정을 원용해야 되는데 제3자도 원용할 수 있다 없다? 원용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제3자도 주장 효과를 뭐 할 수 있다? 원용할 수 있습니다. 등기 명의자뿐만 아니라 제3자도 추정 효과를 원용할 수 있다. 자, B번 더 중요합니다. 추정이 부정된 경우다. 추정이 부정된 경우. 자, 첫 번째, 보존등기 추정령이 번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도 이거 주의하셔야 된다. 우리 건물 소유권, 이 건물을 신축하게 되면은, 아까 건물을 신축하고 보존등기 하게 되면은 소유자로서 추정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건물 신축한 자는. 근데 건물을 신축하지 않는 것, 건물을 신축하는 것 그냥 소유권 보존등기로 한다 해서 소유자가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래서 건물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도 건물을 신축한 것이 아니라면 그 등기의 권리 추정령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신축 건물은 보존등기 하게 되면 소유자로서 추정되는데 신축 건물이 아니라면 보존등기만으로 권리 추정령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사망자로부터 이전 등기된 것도 권리 추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또 전 소유자가 사망한 이후에 그 명의로 신청되어 격려된 이전 등기 청구권보다 원인무효입니다. 원칙적으로 추정령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만 등기 의무자 사망 전 동그라미, 사망 전에 어떤 등기 원인이 이미 존재하는데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등기를 하지 않는 채 사망한 거예요. 사망. 상속인이 병이랍시다. 이처럼 사망 이전에 등기 원인이 있었습니까? 갑과 을 간에 이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잖아요. 사망 이전에 이러한 등기 원인이 있단다면은 사망 후에 누가 대신할 수 있어요? 상속인이 누구 명의로? 을 명의로 등기 의무자,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돼서 을 명의로 소유권 이전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줄 수 있죠? 이때는 그 등기는 유효하다라는 거, 원인무효가 아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망 전에 등기 원인이 있단다면은 유효합니다. 또 등기를 신청을 했는데,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했는데,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사망을 했다든가. 이런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된다. 그 얘기입니다. 디귿번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2번 보면은, 전 소유자가 실제하지 아니한 경우는 허무이죠. 현재 등기 명의자에 대한 소유권은 추정된다, 안 된다? 추정이 안 된다. 자, F번이 중요합니다. 소유권 이전 이청권 보존이 위한 가등기. 우리 가등기가 있다 해서 소유자로서 추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처럼 권등기 하지 않는 한 이 가등기 자체만으로보다 아무런 실체 발생 효력이 없습니다. 가등기는 추정이 이제 안 된다. 소유권은 추정된다, 안 된다? 소유권 추정 안 된다. 어떠한 법률관계도 추정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어떠한 법률관계가 추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 점 꼭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 보면은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도 추정령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자,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도 점유 추정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갑이 A 부동산 소유자라 해서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꼭 소유자에서 점유했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무슨 아시죠? 이처럼 이 부동산 소유자는, 등기된 부동산 소유자는 점유 추정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점유 추정력은 부동산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기 자체가 뭐다? 등기 자체가 소유자는 추정되지만은 이처럼 근데 점유 추정력은 뭐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점유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이제 등기 일반적 효력입니다. 일반적 효력. 자, 75페이지 보면은 가등기 효력입니다. 가등기 효력. 우리 가등기는 두 가지 있습니다. 소유권 이전 이청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두 번째 순수한 담보 목적으로마다 가등기, 돈을 빌리고 순수한 담보 목적으로마다 가등기 해주는 담보 가등기가 있습니다. 두 가지. 여기서는 소유권 이전 이청권 가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전받기 위한 가등기입니다. 자, 그림 한번 볼까요? 갑이 갑소유 부동산을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근데 매매를 하는데 당장 매매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한 6개월 후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매매 예약을 합니다. 매매 예약. 자, 6개월 후에 이제 번등기 하기로 매매 예약. 자, 매매 예약을 하게 되면은 서로 불안하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6개월 후에 뭐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은 매수인이 매수할까 불안하고, 또 을도 6개월이 지나면은 뭐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갑이 나한테 팔 수 있을까라고 서로 불안합니다. 자, 그러면 을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을의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장차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누가 매도인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줍니다. 가등기. 이걸 우리가 말한다. 소유권 이전 이청권 가등기랍니다. 즉 소유권 이전 등기를 보존받기 위한 가등기를 소유권 이전 이청권 가등기입니다. 자, 여기서 갑이 을에게 가등기를 해주었다 합시다. 자, 우리 그림 보면은 2018년 1월 5일 날 여전히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입니다. 갑. 자, 갑이기 때문에 갑의 채권자 병이 갑소유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압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가압류할 수 있고, 또 갑이 정에게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할 수 있고, 또 갑이 얼마든지 누가 무한테 매매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매매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사이에 그 다음에 이제 누구한테 을이 본등기 합니다. 본등기. 본등기는 2018년 3월 25일 합니다. 본등기. 자, 본등기 하게 되면은 이러한 가등기 효력은 언제 효력이 발생한다? 본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본등기 한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순위는 어디로 소급한다? 가등기 한때로 소급합니다. 순위만 가등기 한때로 소급합니다. 자, 이 때문에 가등기 한때부터 본등기 한 사이에 있는 중간 처분 등기 있죠. 그 가압류라든지 저당권이라든지 심지어는 매매했다든지 전부 다 직권 말소해버립니다. 무슨 말이시죠? 그래서 가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법률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가등기와 본등기에 사이에 있는 이 중간 처분 등기는 전부 뭐한다?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말소시킨다.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 이청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가등기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이나 임차권의 설정, 이전, 소멸 청구권을 보존하는 데. 그렇죠? 가등기는 이러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 변동이라든지 임차권 변동 또는 뭐다 소멸 청구권을 보존할 때 합니다. 보존할 때 한다. 자, 이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은 채권지 청구권이죠. 이러한 채권지 청구권은 가등기에서 뭐다 보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채권지 청구권은 즉 물권 변동이라든지 임차권 변동 이러한 채권 청구권은 저는 가등기에서 뭐다 보존될 수 있다. 아까 우리 소유권 이전 이 청구권, 우리 이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걸 보존하기 위해서 뭐한다 가등기 하는 거, 그렇죠? 또 임차권을 보존해서 뭐다 가등기 해줄 수 있고, 그렇죠? 자, 두 번째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우리 물권 청구권은 물권이 침해됐을 때, 그렇죠? 목적물 반환이라든지 그다음에 목적물 방해 배제 청구라든지 또는 방해 예방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물권적 청구권보다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지 않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청구권은 뭐다? 가등기로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물권제 청구권은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보존될 수 있다, 가등기로 보존될 수 없습니다. 예를 한번 읽어보시죠. 네, 자, 원칙적으로 이 물권 청구권은 이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보존해서 가등기로 보존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두 번째 번은 번등기 후 효력입니다. 번등기 순위 보존 효력이죠. 자, 번등기 순위 동그라미.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 한태로 순위는 소급합니다. 가등기 순위에 의합니다. 가등기 한태로 소급하기 때문에 가등기 한태로 순위가 앞선다는 거, 소급한다는 거, 그 점 꼭 주의하시고, 또 중간 처분 등기는 효력 상실합니다. 효력 상실합니다. 이처럼 순위는 가등기 순위, 즉 가등기 한태로 소급하지만은 이 가등기 효력은 본등기 한때입니다. 본등기 한때. 지금 물권 변동 시기는 언제다? 가등기 한때입니다. 그거 소급하지 않는다는 거, 그거 주의하시고, 나중에 뭐 공시법에도 그거 아마 배울 거예요. 자, 3번 보면은 본등기 전의 효력입니다. 가등기 자체의 효력입니다. 본등기 하기 전의 효력입니다. 자, 본등기 하지 않는 한 가등기 자체만으로 아무런 실체법상의 효력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권리자는 무효인 중복된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그 말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없습니다. 또 가등기는 아까 추정이 인정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가등기 됐다 해서 어떤 소유권 이전이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76페이지. 물권의 소멸입니다. 우리 공통된 소멸 원인 1번부터 5번까지 있죠? 한번 읽어보죠. 1번 뭐죠? 목적물 멸시, 가로 1번. 두 번째, 소멸시효. 세 번째, 물권의 포기. 네 번째, 공영징수. 다섯 번째, 혼동입니다. 이 다섯 가지, 이게 공통된 소멸 원인입니다. 우리 물권에서 공통 소멸 원인. 자, 위에 있는 네모박스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1번 한번 읽어보시죠. 그렇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지역권뿐만 아니라 영유물권입니다. 영유물권. 영유물권 뭐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근데 전세권은 우리 학설 다툼이 있습니다. 일단 영유물권보다 2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립니다. 일단 담보물권은요. 자, 영유물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했잖아요. 소멸시효 걸립니다. 네, 담보물권은. 자, 담보물권 자체는 소멸시효 걸릴 일이 없어요. 걸리지 않음. 자체는 걸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장은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소멸시효가 걸립니다. 그래서 담보물권도 뭐 한다? 소멸합니다. 담보물권 소멸한다. 예를 들어서 갑일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대여금 1억 원. 채권자입니다. 채무자. 그래서 채무자가 뭘 해줍니까?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줍니다. 저당권 등기를 해줍니다. 자, 그럼 갑은 이 저당권 자체는 뭐다?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리지 않습니다. 돈을 빌리고 가만히 놔둔 사람이 있어요. 10년이고 뭐 15년이고. 주위에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자, 근데 이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 걸린다 안 걸린다? 걸린다고. 우리 일반 채권 소멸시효 몇 년입니까?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면은 우리는 갑을 상대로마다 채무 부전제 소송합니다. 채무가 없다라고 부전제 소송에서 이 저당권 설정등기 뭐 할 수 있다?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가 걸리지 않지만 보다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은
담보물권도 뭐한다? 소멸합니다. 소멸세 걸립니다.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등급기간이 있는 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의 만료도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렇죠? 자, 이 지상권뿐만 아니라 뭐도 그 지상권 밑에다 뭘 더 적어놔야 돼요? 전세권. 전세권도, 그렇죠? 전세권도 전속기간이 만료된 뭐다?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합니다. 말소 등기 없어도 소멸한다. 등기 없이 소멸한다. 자, 네 번째 읽어보시죠. 자, 전세권 또 뭘로 고쳐줘야 돼요? 지상권. 우리 지상권도 담보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상권도 담보 제공하게 되면은 이 지상권은 소멸 청구할 수 없습니다. 뭘 동의하냐 하면은 저당권자 동의했으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전세권뿐만 아니라 지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상권이 저당권을 목적인 경우는 지상권자의 동의 없이 저당권자 동의 없이 지상권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섯 번째, 물권의 포기는 물권의 소멸을 목적으로 하는 단독행위가 있었죠. 우리 단독행위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우리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유증, 그 다음 소유권 포기라든지 재단법인 설립, 이거는 뭐다?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자, 이 물권의 소멸, 공통된 소멸 원리 중에서 혼동을 살펴봅시다. 혼동. 자, 혼동은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이 동일에게 귀속되는 걸 우리가 뭐라 한다? 혼동이란다. 혼동. 자, 이 혼동은 점유권과 강화권은 이 혼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혼동 원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됩니다. 이걸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점유권과 강화권은 혼동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점유권과 강화권 옆에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혼동 봅시다. 첫 번째, 이제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입니다. 자, 소유권과 제한물권의 혼동. 자, 원칙을 볼까요? 자, 그림 보면은 위에 그림입니다. 갑이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줍니다. 갑과 을이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 등기를 하죠. 또 아니면은 지상권 설정한다든지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를 한다든지 이처럼 전세권이 설정된 후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전세권자마다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이 전세권은 혼동으로 소멸합니다. 동일인에게 귀속된 거잖아요. 전세권도 을이고 소유자도 이제 누구예요? 을이잖아요. 자, 이러한 전세권을 보다 혼돈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이런 혼돈으로 소멸하는 등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했잖아요. 혼돈으로 저당권이 소멸하거나 혼동으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보다 등기할 필요가 없다 했습니다. 자, 이해할 수 있겠죠? 전세권은 소멸합니다, 혼동으로. 근데 A적으로 두 가지 소멸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위에 있는 박스 보면 A 있죠? 혼동한 물건이 제3자의 권리 목적일 때는 보다 소멸하지 않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전세권을 설정하고 자,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 갑한테 매수를 하게 되면 이 전세권을 뭐 한다? 혼동으로 소멸한다 했습니다. 을이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해서 이 전세권에 뭘 하고? 그렇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이 전세권이 혼동으로 소멸했는데 이 전세권의 목적일 때는 저당권이 전세권의 목적일 때는 이 전세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전세권뿐만 아니라 이게 지상권이도 똑같습니다. 지상권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혼동한 물건이 제3자의 뭐다? 권리 목적일 때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이제 네모박스에 있는 겁니다. 을이 갑으로부터 그 네모박스 보면은 을이 갑으로부터 그 토지를 매수한 경우
의뢰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전세권의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두 번째 보면은 그 물건 위에 제3자가 후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A적으로. 두 번째 A적으로. 자, 그 그림 보면은, 그 두 번째 그림에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1번 저당권. 그렇죠? 갑이 을에게 1번 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다시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2번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2번 저당권. 그러면 이 목적물이 경매가 되면 누가 1순위? 을이 1순위. 그 다음에 병이 남는 금액 가져가죠. 근데 마침 을이 갑의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을이. 원칙적으로 후순위 병이 없었으면은 을의 저당권은 소멸하잖아요. 혼동으로.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후순위권자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소멸하게 되면은 을만 손해잖아요. 왜? 을이 순위 상승합니다. 1순위로. 병이 1순위로 순위 상승하기 때문에 을은 저당권은 보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의 저당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물건 이외에 제3자의 후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제3자가 후순위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는 혼동으로 소멸한다, 안 한다?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그림 잘 생각하시고, 이처럼 소유권과 이제 제한물권의 혼동이고, 제한물권과 그 제한물권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제한물권이 동일하게 기속된 경우입니다. 참 어렵죠? 자, 원칙 한번 봅시다. 자, 소유자 갑이 을에게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뭐 전세권도 똑같은데 지금 지상권자 지상권을 설정해 줍니다. 지상권 설정. 자, 그리고 나서 돈이 필요해서 이 지상권을 담보로 정하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 줍니다. 저당권 설정. 저당권 설정. 자, 병이 을의 지상권을 취득한 거예요. 즉, 병이 양수를 받은 거예요. 을이 이 지상권을 누구한테 양도한 거예요? 병한테 양도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병은 지상권자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한다. 혼동으로. 동일한 소유자잖아요. 그렇죠? 동일한 소유자이기 때문에 이 지상권도 자기 거도 저당권도 자기 거니까 동일해 소멸합니다. 자,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자, 저당권이 설정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병이 또 돈이 필요합니다. 이제 병이 돈이 필요해요. 누구한테 빌려줬기 때문에 이제 을한테 빌려서. 그래서 저한테 질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립니다. 병이 저한테. 자, 이때 병이 지상권을 취득합니다. 지상권을 취득하게 되면은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그렇죠. 제3제 권리 목적이니까 질권이 설정이기 때문에 이 저당권은 소멸한다는, 혼동을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게 이제 예외사항입니다. 질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당포에서 시계를 맡기고 돈을 빌리는 걸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돈을 못 갚으면은 그 시계를 질권자가 처분해서 우선 변입할 수 있는 거. 그게 이제 질권.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이 있습니다. 우리 시험 보면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권의 소멸, 혼동에 대해서는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혼동. 자, 이렇게 해서 이 물권법 총설, 작년에는 물권책 총설에 한 문제 나왔지만 원래 두 문제 이상씩 나오는 분야입니다. 이 물권법 총설 분야에서. 그래서 꼭 두 문제 정도 이렇게 나온다는 거 잘 알아두시고. 자, 이제 점유권입니다. 점유권. 자, 우리 점유권은 점유권은 한 문제씩 나오다가 작년에 두 문제가 나왔어요. 점유권이 한 문제씩 나오다가. 아무튼 우리 물권은 빈틈이 없어요. 다 출제가 됩니다. 그게 한 문제 나오냐, 두 문제 나오냐, 그게 차이지. 전부 다 출제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우리 점유권 봅시다. 점유권 총설. 먼저 우리 점유권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고 있으면은 이 점유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이러한 점유 설정 의사가 있어야 된다. 우리 점유 설정 의사는
자연적 의사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행위 능력을 요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 무능력자라든지 제한 능력자도 뭐다? 점유할 수 있다 없다? 점유할 수 있습니다. 의사 무능력자라든지 또는 제한 능력자도 점유할 수 있다. 자, 왼쪽에 박스를 보면은, 자, 그 밑에 그림 보면은 갑소유 건물이 있고, 근데 건물은 갑소유예요. 근데 토지는 을소유입니다. 그렇죠? 건물은 누구 소유고? 갑소유고, 토지는 뭐다? 을소유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그 우측에 그 박스 첫 번째 보면은 갑이 을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건물 소유자가 을 토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점유했으면은 이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뭐다?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 점유한다. 점유한다. 그래서 건물 부지가 된 토지는, 그 을 토지는 누가 소유한다? 건물 소유자가 뭐 한다? 점유한다. 자, 이제 갑이 사망했다 합시다. 갑이 임대인입니다. 임대인. 갑이 갑소유 부동산이 있다 합시다. 갑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갑이 사망하게 되면은 정의 상속인 거다? 점유권을 상실한다, 안 한다? 상실하고 점유권을 뭐다? 상속인한테 이전됩니다. 이게 상속도 뭐다? 점유권도 뭐다? 상속으로 이전된다, 안 된다? 상속으로 이전된다는 것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점유 간념화를 봅시다. 즉, 점유 애외. 자, 밑에 보면 가로 2번 있죠? 점유 간념화. 이 세 가지 있습니다. 간접 점유자, 그 다음에 뭐다? 점유 보조자. 세 번째, 이 상속인의 점유. 이 세 가지입니다. 점유에. 자, 첫 번째, 우리 간접 점유자입니다. 자, 간접 점유자는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케 한 자. 그러니까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케 한 자를 뭐란다? 간접 점유자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과 병이, 그 그림 봅시다. 갑과 병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그러면 갑은 누구한테 점유케 해요? 병한테 점유케 하잖아요. 이렇게 타인한테 물건을 점유케 한 자를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 그래서 임대인이 간접 점유자, 병이 직접 점유자입니다. 직접 점유자. 자, 이처럼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잖아요. 임대차라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습니다. 전세권이면은 전세권이라는 점유 매개 관계가 있고, 이처럼 점유 매개 관계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간접 점유자 먼저 봅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동그라미 1번. 한 자를 뭐라 한다? 간접 점유자를 한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입니다. 점유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자, 우리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점유권의 애외상입니다. 무슨 말이죠? 점유 간념화, 아까 점유 애외라 했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다? 점유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자, 점유권이 인정되고 있다면은 점유보호 청구권도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우리 점유보호 청구권, 목적물 반환 청구권, 방해 배제 청구권, 또 방해 예방 청구권, 이 물권 청구권 있죠? 점유권에 기한 물권제 청구권을 우리가 말한다.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자력구조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 자력구조권은 거는 자력 방위권과 자력 탈환권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물건을 훔치려고 한다면은 그 훔치지 못하면 뭐 할 수 있고? 방위할 수 있고, 즉 방어할 수 있고, 또 뭐다? 물건을 훔치고 도망가면은 뭐다? 쫓아가서 뭐다? 탈환할 수 있고, 이게 탈환권입니다. 이런 자력구조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간접점유자는 행사할 수 없습니다. 누가 행사할 수 있다? 직접점유자가 할 수 있죠. 그래서 직접점유자는 다 허용되잖아요. 점유권, 점유보호 청구권, 자력권이 다 허용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점유 매개 관계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점유 매개 관계 그 표 있죠? 밑으로 쭉 보면은 194조, 우리 아까 점유 간접점유자 1번이 194조예요. 보면은 전세권, 지상권, 질권, 사인대 다양하잖아요. 이처럼 194조 외에 다양합니다. 꼭 194조에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뭐다? 원인이 다양합니다. 도급이라든지 이탁이라든지 꼭 194조 열거된 것뿐만 아니라 도급, 위탁도 뭐다? 다양하다는 거.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자, 두 번째,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중첩적으로 뭐다? 가능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갑과 병 간에 지금 임대차 계약으로 인해서마다 점유 매개 관계가 있잖아요. 다시 병이 누구한테? 정한테 전대차 하는 경우. 그러면 병과 무는 또 전대차 계약이 처리하잖아. 이러한 전대차가 이 매개 관계가 있죠. 중첩적으로 가능하죠? 그렇죠. 중첩적으로 매개 관계가 가능하다. 자, 세 번째, 간접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에게마다 반환 청구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는 반환 청구권이 존재해야 되지, 반환 청구권이 존재하지 않으면은 이 점유 매개 관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유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점유 매개 관계는 유함을 요하지 않습니다. 무효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무효이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유 매개 관계를 간단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점유 보조자입니다. 점유 보조자. 자, 점유 보조자는 타인의 지시에서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를 우리가 말한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우리 가장 대표적인 게 이 상점 점원이라든지 또 백화점 점원이라든지 또 가사 도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뭐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타인의 지시에서마다 그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이처럼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죠. 아까 우리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만은 점유 보호자는 뭐다?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점유권의 애해사항입니다. 점유애해라는 거. 자, 두 번째,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점유권이 없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자력구제권은요? 인정됩니다. 그렇죠? 자력권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점 점원이 자, 누군가 물건을 훔치려면 방어할 수 있고, 훔쳐서 도망가면 쫓아가서 뭐 할 수 있다? 탈환할 수 있고, 이처럼 자력구제권 행사할 수 있다. 자, 밑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부간의 물건 점유입니다. 부부간의 물건 점유. 자, 우리 부부간의 물건 점유는 원칙적으로 공동 점유입니다. 공동 점유입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가옥의 경우에는 계약 명의자는 직접 점유자고 그 외 배우자 및 가족보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옛날에 판례가 남편으로 됐어요. 남편이고 남편 위에 이제 천은 점유 보조자 나왔는데 70년 대라 지금은 보다 초도 계약 체결할 수 있고 그렇죠? 명의자 될 수 있고 남편도 명의자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정한 겁니다. 이처럼 원칙적으로 공동 점유입니다. 그렇지만 애적으로 뭐다? 계약 명의자 명의로 뭐다? 계약 명의자 이외는 뭐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소유자 에서 임대인, 임차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은 자,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 줘야 되고 자, 갑은 보증금을 반환했으면 보증금을 지급해서 보증금을 받았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된다. 둘 관계는 동시 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갑이 보증금을 반환하려고 해도 뭐다? 임차인이 나가지 않습니다. 자, 임차인이 나가자면 이제 강제로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때는 이제 건물 명도 청구서를 해야 됩니다. 자, 건물 명도 청구할 때 이 임차인 이게 남편이 합시다. 자, 그럼 병은 처고, 정은 자고, 무도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건물 명도 청구할 때 계약 명의자 을만 하게 되면 나중에 전부 다 내쫓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전부 피고를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을만 계약 명의자마다 점유자고 나머지 사람보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이 명의자만 피고로 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 다 내보낼 수 있다 없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계약 명의자 이해 사람을 한다? 점유 보조자입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있는 판례는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점유자로 전환됩니다. 이 점유보조자가 점유자로 전환됩니다. 어떨 때, 자, 점유보조자도 자기를 위한 점유임을 명백히 하고 외부에 인식할 수 있는 행위에서 이를 표시한 때는 점유자로서마다 전환됩니다. 점유자로 전환됩니다. 점유보조자가. 자, 예를 들면은,
우리 남편 갑과 시부모와 함께 아무런 권한 없이 주택을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유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누가? 남편과 처가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자, 소유자 병의 명도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을이 처가 계속 거부를 합니다. 자, 이런 경우 병은 을을 상대로 건물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건물 명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뭐다? 을은 점유 보조자이나 뭐다? 남편과 공동 불법 점유자입니다. 공동불법 점유자입니다. 이 병이 뭐 불법 점유하든 간에 일단은 남편과 처가 원칙은 아까 뭐라 했어요? 우리 원칙적으로는 공동 점유자였잖아요. 그렇죠? 공동 점유자인데 이 남편이 실질적으로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면은 남편만 상대가 아니라 을도 그런 뭐다 소유사를 분명히 했다는 점유사를 분명히 했다면은 이러한 점유 보조자는 뭘로 전환된다? 점유자로 전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으로 뭐다? 이 피고를 해야 됩니다. 을과 누구를? 갑을. 그렇죠? 남편과 처를 공동으로 뭐다? 피고를 해서 뭐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점유자로 전환된다는 거, 이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속인의 점유입니다. 상속인의 점유. 자, 77페이지 하단의 우측에 보면은, 자, 상속인은 사망과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권을 취득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점유권을 취득한다는 거. 자, 이처럼 사실상 물건을 점유하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잖아요. 상속인도. 그렇죠? 그래서 점유 애여사항입니다. 자, 78페이지는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